윤석열을 포함한 모든 정부 인사들이 다들 제 말에 걸려 넘어질 거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전망을 해드린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보통 어떤 논란이 생기면 그 논란에 대한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는 정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쟁은 근거보다도 논란 그 자체로 정치적 싸움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흔한 정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이 정부 인사들은 정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논란이 생기면 그 논란에 대한 증거와 자료가 차고 넘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대하는 잣대와는 너무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이 항상 했던 말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재명은 중대 범죄 혐의자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수사로 넘어가기 전부터 논란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유인촌뿐만 아니라 모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김건희, 원희룡, 한동훈, 이상민, 한덕수 이 사람들 모두 과거의 자료가 남아있거나 국가적 기록에 의해 논란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사도 안 하고 수사할 생각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유인촌은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어제 대면 인사청문회가 있기 전에 서면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인촌이 과거에 했던 욕설과 관련해서 아주 당당하게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무경 민주당 의원이 허를 찌른 거죠. 서면 답변이라고 있는 것도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대놓고 증거 자료를 보여준 거죠. 이러니까 그때 당시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해대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정을 했죠.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블랙리스트 백서에 제 얘기가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에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104번씩 거론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왜 본인을 구속시키지 않았는지 반문을 하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104번씩 거론됐다면 지금 수사를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본인이 속한 정부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를 수사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애초에 구속 수사를 한다 해도 신뢰에 문제가 있죠. 어차피 그 정부 소속 인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의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을 포함한 현 정부 인사들의 모순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본인들은 말로는 당당하답니다. 그런데 정작 조사를 하자, 수사를 하자, 특검을 도입하자 이런 건 야당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진짜 당당하고 깨끗하다면 그 어떠한 수사라도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것도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인촌뿐만 아니라 김건희나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 뿐 아니라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그 어떠한 말도 못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 논란을 증명할 만한 문서나 증거 자료들이 차고 넘치니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없고 수사를 하면 구속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깨끗하게 살던지 그렇지 못했다면 착하게라도 살았어야 하는데 이건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거냐 이거죠. 윤석열은 상황 파악 못하고 하루하루 사고를 치기 바쁩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사고를 안 치면 몸에 가시가 돋나 봅니다. 어제 이상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대왕 관련 언급을 했는데 보고 있으면 제정신도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 평등,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게 어떤 취지로 말한 거냐면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건 해외 정부 인사들이나 할 만한 소리가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리한 문자가 알파벳과 한글이고 한글이 우리가 IT 강국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 영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하다하다 한글까지 자유 평등을 운운하며 엮고 있는 모습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글이 있었기에 중국의 한자 영향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이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글과 중국의 영향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한글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말과 완전히 다른 고유 문자이기 때문에 중국어랑 연관지을 수도 없고요. 애초에 한글을 창제한 이유에서도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표기하기가 쉽고 우리의 고유 문자가 없어서 생활에 불편이 심했고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한글인 겁니다. 애초에 중국과의 영향을 끊기 위해 만든 게 한글이었다면 한자음을 중국어 원음으로 교정 후에 통일하기 위한 책도 만들지 않았겠죠. 이게 훈민정음 창제 5년 뒤에 간행된 동국정운이라는 책인데 한글을 사용해서 이 책에 수록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 목적이 한자나 한문의 폐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거고 한글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말대로 중국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려면 중국 의존도를 무역관계에서 떨어뜨려 놓은 상태라던가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 말에 한자어로 된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역사관이 비뚤어져 있고 하나하나 맞는 게 없는 건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서울대를 졸업한 걸까요? 법조인이 된 것도 진짜 신기할 정도입니다. 아니면 어려서는 똑똑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해진 건가요? 역사의식이 이렇게 엉망이니 우리 독립운동 역사도 없애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이어 또 다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 외무상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흉상 철거에 이어서 독립운동 영웅들의 이름을 딴 교내 공간도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만 3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미 육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졌답니다. 특정 인물을 기리는 공간에서 시대별 국난 극복의 역사를 학습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원래 독립운동 영웅같이 나라에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따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이미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것이며 독립운동 영웅들만 쏙쏙 골라서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국익에 도움되는 일입니까? 윤석열이 일본 위주로 나라를 흘러가게 만들고 나라를 팔아먹기 시작하니 육사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탄핵이겠죠?